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주성님이라고요.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요. 그분 만나러 KBS 방송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만나서 같이 한강의 아리스만찬이라는 곳에서 식사하러 가려고 그럽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오셨어요. 왜냐면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북송선 타고 북한 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북한에서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돼서 엄청 맞고 고생하고, 그러다 또 풀려나서 다시 북한으로 가서 그 다음에 중국 거쳐서 한국에 어렵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를 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많습니다. 아이고. 되게 운치 좋죠. 한강이 바로 보이는 거죠. 예. 아휴, 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 마이크가 여기 네, 달렸대요. 아니 여기 있어요. 됐어요. 예, 만날 때마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너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마음 알죠? 그건 뭐,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어느 분이 하나 진짜 힘든 사람 없이. 그렇죠, 근데 나만해도 더 불쌍한 분들 계시잖아요. 아유, 말로 마찬가지인데. 소갈비찜 2분 주세요. 저 콜라 있어요, 콜라? 네, 콜라하고요. 예. 혹시 술 담배는 하세요? 담배는 피우는데, 어. 술은 끊었어요, 대한민국에. 아유, 잘하셨네요. 잘한 게 아니라 건강이 여유 있지 않아서, 간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건강하셔야 돼요. 진짜 건강이 중요한 거죠. 고생하셨으니까 진짜 너무 이렇게 진짜 건강하게 사셔야죠. 나 예전에 그 경찰 하시던 북한에서 보이부에 계시다 이제 오신 분 있잖아요. 네. 그거 네 가지 같이 넘어왔다. 그 누구? 현숙 씨 외고. 현숙 씨 여동생 남편. 나 그때 그,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울었어, 나. 위성 씨. 뭔 일을 했든지, 이제 와서 뭐 거기서 어떤 일을 했든지, 뭐, 그건 다음 문제고. 와서 어렵게 오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참 그렇더라고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참 그걸 몰랐으니까 본인도 얼마나 가슴 아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다들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 한국 사람도 그렇고, 북한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혼자 바라보는 것도 힘들어요, 어떨 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은 그래도 가정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자신감 넘치고 있고 좋아요. 가정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지금 나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나. 아프거나 하니. 예, 아프죠, 아프고 하도 오늘도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일체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요 3년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그냥 그저 계속 그냥 악재가 겹치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거의 바닥을 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아파트도 다 내놨고, 이제 내놓고 이제 팔리면 좋은데 요즘 또 집도 잘 안 팔리고, 그 사이 사기 맞고, 또 얼마 전에 또 보이스피싱까지 당해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그런 것도 다 당해요. 바보라고는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는데, 경찰에 갔더니, 불과 얼마 안 됐어요. 5월 31일 날.
그나마 있던 통장 잔고 다 털린 데다가 또 이것들이 그냥 카드사에다가 현금 서비스를 해가지고 또 한 750만 원 또 뽑아가고. 와, 이건 죽으라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도 올해 연초부터 뭐 가족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왜 그러냐면 이게 누뚱이 딸이 있어서 네. 그 딸의 존재감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실을 못해. 그러니까 구실 못했다는 게 뭐냐면 일단 코로나예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일이 싹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권 바뀌면서 또 방송이란 방송은 또 다 죽고. 그렇죠. 그나마 있었던 거. 네. 국방 TV 죽었죠, 없어졌죠. 네. 뭐 모란봉도 당연히 없어졌고. 네. 모란봉 클럽. 네. 뭐 이만갑은 뭐 이미 전에 뭐 제가 나갈 자리가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그 종편 뉴스들은 북한에서 뭔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나갔었어요. 뭐 거의 바쁘지. 강의도 이제는 많이 줄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나 자체도 보내드려야 될 때가 됐구나. 뭐 참 와이프한테는 아직도 미안하고 엊그제도 또 아기가 딸내미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는데 아빠 보고 싶어 해서 전화가 와서 일요일날 같이 여기 김포공항에 롯데몰에 가서 또 어떤 분이 또 친하신 분이 또 야 딸내미 만나는데 너 돈은 있냐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외식 상품권 그걸 한 10만 원을 주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스테이크랑 먹이라. 저번에 보니까 네 딸내미 스테이크 좋아하던데. 먹고 있다 그다음에 또 보니까 또 와이프도 싫지 뭐 지금 나가서 따로 살림을 하니까 힘드나 봐요. 뭐 일도 제대로 안 되지. 그게 말처럼 쉽지 않지. 그래서 그다음 또 여차여차 하다가 나도 없지만은 그 속에서 또 돈 한 50만 원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이혼한 남편이 나를 도와준다. 뭐 이렇게 감동 뭐. 야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뭐 그냥 뭐 이혼도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서류상 그런 거일 뿐이고 뭐 우리 처음에 와서 한 아기 낳을 때까지 그냥 결혼 등록도 안 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난 제발 뭐 당신이 아직 나이도 젊으니 좀 잘 되길 바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앞으로도 할 테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이걸 또 안타까운 건 또 뭐 일본에 어머님이 계시고 뭐 이모도 친척분들이 계시잖아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딸내미 이뻐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래서 겨우 그래도 그렇게 힘들 때 뭐 한국 분들도 계시고 북한 분도 계시고 친한 지인들이 있어요. 진짜 고맙죠. 내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냥 다 나가고, 그냥 내가 갈 때, 우리 애기 엄마가 갈 때 집안에 있는 거, 너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다 보낸 거예요. 냉장고까지 다. 지금 집이 그냥 텅 비어 있는데, 침대도 다 보내고, 왜 그렇게 다 보내? 아니, 나 안 쓸 거니까. 안 쓴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냥 포기해줬단 말이죠, 사실. 그냥 누워있다가 사람도 안 만나고, 누워있다가 정 배고프면 뭐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나 먹고, 누워있다가 그냥 가면 되겠구나. 또 용기가 없으니까 뭐 베란다 놓고 이런 건 못해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고, 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있는데 또 몸까지 망가졌다? 갑자기 발이 붓기 시작하더니 팔도 막 그냥 붓고 지금도 좀 불편한데 형님 얼굴 색깔 안 좋으세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갔더니 뭐 퇴행성 디스크네 류마티스네 뭐라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방치했었단 말이에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발이 막 그냥 여기 장다리까지 막 붓고 해서 사람이 발이 부으면은 뭐 마지막인데 아이고 올 때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지인들이 그거 알고 뭐 한 분은 뭐 러시아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한 분은 또 여기 IT 기업에서 이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 분인데 마침 근처에 사세요. 그 상황을 알고 그냥 수시로 전화가 오네. 막 귀찮아서 안 받을까 하는데 지인이잖아. 그럼 받고 있다가 나오라 해서 밖에 나와서 같이 밥 먹고 하다가
계속 위로를 해주시지. 그러지 말라. 딸도 있는데. 하다가 6월 9일이네 생일이었단 말이야. 아, 최악의 상황인데 생일인데. 아, 카톡에 6월 9일 날 네. 축하 메시지가 쫙 오는 거야. 그렇죠. 뭐 이게 카톡에 딱 올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기 시작하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도 생일 축하해 주시는 분이 있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카카오톡으로 선물들 뭐 케이크고 뭐고 뭐 엄청 이게 보내왔네. 그거 보고 좀 용기를 내고 다시 뭔가 이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생일날 당일날 지인이 전화가 와서 서울에 나오라. 아 왜? 그러니까 난 뭐 생일이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글쎄 오시라고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남자가 남자 생일상을 차려주더라. 참치집에서 뭐 이춘복 참치집인지 뭐 맞아요. 잡아가지고 외국에 정말 친한 지인들이 와서 같이 그때 뭐 술 안 먹는 데고 술 한잔 했죠. 맥주 한 거품 마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케이크를 또 이렇게 해주셔갖고 나이 살아평생에 그렇게 목 놓아서 엉엉 소리 내면서 통곡해본 처음이라니까. 처음이에요? 북한에서도 안 해봤어. 그렇게 힘든 일 많이 겪었는데 북한에 이게 힘든 거는 북한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겪는 이 고통은 북한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너 북에서도 사지판에서 살아남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하니까 뭔가 사람이 거기다 이제 나이도 6월 9일로서 뭐 60 넘었잖아요. 60곡에 넘고 나는데 이렇게 되니까 내 돈 사기친 놈은 감옥에 가 있고 거기서 피싱한 놈도 얼마 전에 경찰서 남양주 경찰서 전화가 왔어요. 잡았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잡았대. 마침 대체 보면 이놈들이 해외에서 돌아가는데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다 잡았는데 피해자가 급등을 해서 그걸 잡은 거야. 돈 찾을 수 있어요? 라고 그 형사한테 물어봤더니 형사님이 한번 우리는 돈 찾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자료만 보내주세요. 돈 못 찾으면 내가 자료 보내서 뭘 해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게 이놈들 무조건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돈은 못 찾고 그러니까 막 어이가 없는 거죠. 차라리 이 돈을 그냥 차라리 뭐 딸내미나 뭐 지금은 전처지만 전처한테 줬더라며 뭐 이런 생각. 너무 허무한 거예요. 뭐 사실 난 지금 뭐 방송이고 뭐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저도 사실 지금 와이프 만나기 전에 죽으려고 시도도 했었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심정 아시죠? 그때 저도 나이가 그때는 뭐 어느 정도 됐고 뭐 젊지도 않고 뭐 나이 이 어중댁이어가지고 힘들었어서 와이프 만나서 이제 지금 새로 삶을 산다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전에는 힘들어서 진짜 죽고 싶어가지고 몇 번 나 정신병도 감금된 상황이 발생을 해서 KBS 이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뭐 추정 SBS에서 그런 게 있어요. 추적 60분처럼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그렇게 우리 영상이 다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놈은 날 실을 싣고 정신병을 끌고 가는 이런 것까지 다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찍히니까 와 진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됐었어요. 그렇게 나를 갖다 감옥에 넣는 게 아니지만 그 정신병을 감금시키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간신히 어떻게 또 막 겪다가 또 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 고비를 남기니까 그 고비만 남기니까 좀 저도 길 가다가 운전을 못하고 울었어요. 길가에서 막 세워놓고 너무 눈물 나고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흐느껴지면서 제가 그 심정 알겠어요. 그때는 뭐 정말 어린애 마냥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그 친구들이 그냥 실컷 울으라고 그래야 사람 산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네. 아이 배고파라.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소갈비찜? 네. 밑반찬도 맛있겠다.
밑반찬 많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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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반찬 맛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찌개. 아, 찌개. 찌개 드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 국물 위주로. 국물을 좋아해요. 아, 맛있겠다. 뭐 이런 거 막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거 내보내도 돼요? 바보 아니야? 저놈은 이러지 않나? 아니 무슨 방송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제가 그 힘든 걸 저도 겪어봤잖아요. 근데 뭐 막 진짜 막 좀 뭐 해야 푸닥거리처럼 그래야 좀 풀어지더라고. 저도 막 엄청 막 저도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냥 뭐 그런 거예요. 뭐 네. 이럴 줄은 몰랐죠. 그렇지. 처음에 와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인생을 쭉 뭐 결국은 60년인데 일본에서 14년, 북한에서 30년, 30년인가 맞지? 근데 여기서 15년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먹읍시다. 배고파요. 물론 제일 힘들었던 건 북한에서의 30년이에요. 그렇죠. 한국에 와서 뭐 한마디로 흔히 말하면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 이렇게 슬라이딩을 한다고? 많은 걸 느꼈어요. 솔직히 탈북민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못 살다 왔으니까 뭔가 자기 자신을 자꾸 부각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잘못 착오를 해가지고 생각의 자유지만 한국 사람들은 외제차 타는데 나는 못 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차도 없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탈북민들이 차를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나도 역시 차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돈을 너무너무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대출로. 맞아요.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질러놓고 봐. 맞아요. 이게 후에 얼마만큼 큰 짐이 되는지 모르고. 무섭죠. 저도 역시 같아요. 그릇된 인식이 있어가지고 일단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었던 돈으로 임대 아파트에서 졸업을 하고 빌라를 산 거예요. 대출을 한 얼마 꼈댔나? 거의 한 8천 정도 꼈댄 것 같아요. 1억 정도는 자기 돈으로 하고 했는데 대출 딱 갚았어요. 그냥 혼자서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2012년에 중국에서 안 살아보고 북한에 살다가 바로 온 와이프를 만나니 결국은 21년 차하고 인연이 맺어졌잖아요. 이 사람만은 뭔가 최고를 해주고픈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2억 이상이나 대출을 걸고 빌라 처분하고 그 다음에 차를 갖다가 그 다음 보다가 외제차를 탄 거예요. 정신이 나갔지 뭐. 나는 BM을 타고 그의 와이프를 갖다가 벤츠를 태웠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차 팔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100% 부질없는 짓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뭐 어느 기업에서 뭐 관리직에 계신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 그 다음에 고대나 대학 교수님들 어쩌다 식사하고 갈 때 주차장에서 보면 나는 외제차 끌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국산차인 거예요.
돈이 있으실 텐데 왜 쫓아를 타지? 그 답을 이번에 찾은. 그 다음에 워낙에 뭐 어지랖이 넓어서 탈북민들 만나거나 뭐 하다 보면 제가 일단 말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직업이라 예. 솔직히 말하면 쉽게 돈 번 거예요. 불로소득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줘도 용돈으로 막 2, 30만씩 팍 집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됐잖아요. 이렇게 와서. 잠깐 보이스피싱 당하고 통장에 통통 일전도 없이 비워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좀 거의 한 달 이상 지나왔는데 보니까 한 달 가까이 되죠. 100원짜리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웠던가? 라는 걸 뉘우친 거예요. 예전엔 막 그 집안에 그냥 100원짜리 막 구부러 다녔어요. 여기저기. 근데 어느 날 그거를 그렇게 되고 나서 100원을 짚어보고 지갑을 열어보고 1000원짜리를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 아 이거구나. 그래서 뭔가 깨달음이라 할까요? 이젠 두 번 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젠 때는 늦은 것 같고. 늦지 않았어요.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유, 마지막까지 갔었어요. 우리 와이프 만나기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한 사람 만나서 좀 도망 다녔어요. 이렇게 만나잖아요. 부인이랑 친구랑 같이 있으면 도망가서 이렇게 마트에서 만나잖아요. 친한 친구들 도망 다녔어요. 왜냐면 혼자 있는 게 싫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 자꾸 혼자 이렇게 처지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고비를 지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이제. 고비를 지나서 지금 와이프 만나서 이제 좀 편해지니까 이제 좀 옛날에 나 그랬었다. 너한테 만났는데 내 피했다. 뭐 이러면서 그게 넘어가더라고 그냥 그 고비만 넘기니까. 그래서 지금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남부럽지 않게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외제차 타고 그 다음에 뭐 많이 못 벌어도 그럭저럭 월수익이 한 3, 400 정도 벌면은 그게 행복이겠구나. 가끔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겪고 나니 행복의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일단은 원룸에서 근데 원룸 많이 보러 다녀요. 요즘 어차피 가야 될 걸 아니까. 원룸이나 임대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빚은 없어야 되겠다. 맞아요. 빚만 없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직업도 그 뭐야 미화 사업 예.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는 그 쓰레기 치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구별로 다른데 관악구 같은 거는 뭐 월 500이더라고요. 맞아요. 자, 강의해서 한 달에 4,500 벌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해봐야 되겠구나. 아니면 택시기사? 하여튼 그런 시점에 있어요, 제가. 근데 고비금만 지나면은 괜찮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편해졌어요. 마음이 약간 좀. 저도 빚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와이프 만나기 전에 아파트를 다 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빌라를 샀어요. 조그만한 걸 사고 빚이 없지 그냥 현금 빚이 있으니까 사람이 자꾸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아주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는 막 욕심도 있어가지고 빚 잔뜩 지금 막 넓은 데 살고 막 이랬거든요. 34평 꼭 사야 된다고 아파트는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더라고요. 제가 힘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잘했네, 뭐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람들이 막 그냥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죠. 했는데 결국은 그게 호상이었던 거예요. 하우스 푸어, 카 푸어 일종의 정신이 번쩍 들었지. 일부러 어디더라?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용산인가 뭐 강북이었던가 달동네에 있는 걸어서 올라가 보기도 하고 연탄 떼는 데 있잖아요. 예. 맛있네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외식을 했거든요. 지금은 식당으로 안 가니까 아무튼 카드 값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살아. 먹고 살고 있어. 아, 이게 참. 북한에서 감옥에 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잖아요, 그죠? 감옥에서가. 그렇죠. 감옥에서 제일 힘들었죠. 뭐 근데- 힘들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살아나오기 힘들었잖아요, 거의. 보이브 감옥은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 핸드폰이 사람을 일단 단순히 구속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험자로서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감수를 뭐 보이브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많긴 한데 그게 감수를 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육체적인 고통도 있는데 정신적인 고통을 최대로 막 줘요. 정말 정신병 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갔던 감방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얘네가 조사받으러 나갔다 들어와. 야, 몇 번 나오라! 그럼 나가서 취조를 받고 한 2시간, 3시간 있다 온단 말이야. 오면 지구머니 나한테 다가와서 야, 아까 그 조사관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너 여독 정치범죄에서 간다더라? 다 꾸며낸 일이야. 거짓말이거든. 조사관이 일부러 그렇게 말해라고 시켜요. 보이브 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일단 구속이 되면은 우리처럼 형기거나 뭐 딱 그 편법에 의해 가지고 몇 시간까지 구속하고 내보다 이게 없어요. 무법천지거든요. 일단은 보이브는 사법권이 아니거든요. 네. 치안권이지. 북한의 헌법을 보면 뭐 형법, 형법, 민법을 보면 형법, 민법, 몇조 몇탕 있잖아요. 네. 그게 부침표라고 해서 그 몇조 몇탕에 관한 항목을 또 세분화해 놨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보이브에서 최소한의 식량 뭐 당분도 안 되고 매운 것도 안 되고 먹이면서 그런 정신적 고충을 겪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아이고 나 죽었구나 절망에 잡히기도 하고 마지막에 어느 지경이 되냐면 너무 배고파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 올반 자투고 앉아있어요. 그렇죠. 주먹 쥐고 앞에 모니터가 달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야 몇 번 일어서 뭐 철장 사이로 손 내밀어 수갑을 채우고 총 소재 때 있잖아요. 이런 셋대 네. 그거로 막 여기 때리고 아우 뭐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어서 가지고 엎드려 몸을 이렇게 폴더처럼 접어요. 머리가 밑으로 가게 그렇게 해서 1시간씩 쓰러져요. 그래 그렇죠. 피가 밑으로 가서 저도 탈영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었어요. 군대에서 탈영해가지고. 그래서 감옥이 그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는 거 그때 느꼈죠 많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아 근데 그때 6개월 사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원래 형을 6개월 받은 거예요? 형이 없다니까요. 아 그게 없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나중에 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교화소 같은 데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월경했던 중국에 갔다 잡혀온 사람들 1차적으로 보이부에서 그렇게 기약 없이 몇 달이고 뭐 어떤 사람은 1년 되고 어떤 애는 뭐 조사할 게 없으면 막 한 달 만에 경찰에 넘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규칙이 없다니까. 아 규칙이 없어.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다 보면은 나가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나가면은 뭐 어떤 힘든 일이 없어도 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일단 보이부 감옥에서 마지막에는 그냥 짐승이 돼요. 오로지 눈 뜨면 먹을 거. 의식이 없어지는 거. 몇 킬로 나가셨어요? 거기서 제일 좋게 나온 거. 내가 그때 48kg. 와, 뼈만 남았네. 영양실조 안 돼. 가죽이 찔찔 밀리고 딴 사람도 있댔지. 내가 83인데 키가 죽기 직전이었죠. 비찔비찔하고. 근데 아무튼 내보냈는데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감옥에 갔어요. 급이 달라요. 경찰서 앉은 경찰관한테 이거 좀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그 다음에 일단 면식이라고 해서 누군가 면회가 오잖아. 네. 보이부는 없어요 거기. 하여튼 보이부 감옥을 갔다 온 덕에 얻은 건 뭐냐면 의지. 그렇죠. 야, 내가 이 꼴까지 당하고 이 땅에 산다고? 반발심. 이게 아주 강하게 잡혀요. 근데 사람이 역시 한번 그 정도 고통을 겪고 나니까 무서운 게 없어져요. 면회 오는 사람 없었나요? 응? 거기 면회 오는 사람은 없었나요? 그때? 보이부는 면회가 없다니까요. 면회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산골이야.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도. 보이부 잡힌 거 자체도 몰라. 가족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대신에 내가 그게 잡히기 전에요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네. 만성위장염, 그 다음에 만성장염. 뭐 술 계속 먹고 하다 보니까 그냥 위가 계속 쓰리고 아프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음식만 먹으면 그냥 또 뭐 배설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한 10년 이상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보이부 6개월 갔다 왔잖아요.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온 거예요. 최소한의 염분, 당분은 없고, 밥이라는 거는 그냥 옥수수 쌀에다가 썩은 대두 매달 섞여 있는 밥. 그 다음에 국물은 배추 뿌리나 이런 걸 갖다가 숭숭 썰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소금 딱 뿌리고 끓인 국이에요. 뭐 흙도 섞여 있고 배추 뿌리에 흙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끓여요, 그놈들. 세상에 처음엔 못 먹지, 그 밥을. 그렇죠. 한 이틀인가 안 먹었더니 그 간수가 한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장담을 하는데 너 이제 이틀 만에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지금 먹을 거야. 뭔 소린가 했어요. 야, 그 다음부터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흙이 섞인 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그 어떤 산의 진미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 최소한의 섭생으로 이렇게 쭉 6개월 동안 해왔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스님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거, 무건 수행을 하는 거예요.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병이 다 떨어졌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도 굶으면은 이렇게 어디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굶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병이 낫는다고 그러신 분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라고. 그래서 깨끗해진 거예요, 몸 안이. 아, 그거 일리 있는 소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나와서는 뭐 다시 그 감옥 안에 있던 친구랑 다 중국에 갔다 잡혀온 사람들이라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왜 잡혔네? 나는 왜 잡혔네? 그렇죠. 공유하죠. 그리고 서로 얘기하면서 지금. 다음번에 어떻게 갈까? 어쨌다. 근데 거기서 만난 청년의 도움으로 2차 탈북이 가능했던. 아, 거기서 감옥에서 만난 사람하고 같이 지금도 연락해요, 그 사람? 안타깝게도 네. 같이 넘어왔다가 남한까지 왔다가 중국. 아, 중국까지 왔다가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 안 되고 조선족이 다시 한번 누굴 데려오라고 돈 준다고 심부름을 시켜. 아, 다시 북한. 그 연길까지 왔다가 다시 나간 거예요. 조선족이 다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잡혔대요. 그들이 혹시 모르네. 응. 만나면 반가울 텐데. 응? 만나면 반가울 텐데 그렇게 다시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왜 남한에서 다시 만나고 그러는 경우. 이게 그럼 반가워가지고 엄청 반갑잖아요. 후에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말한 거 보니까 뭐 공개 재판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감옥에 있다가 같이 있다가 다시 만난 사람도 있죠. 여기 와서 또 응. 같이 있다가 반갑잖아요. 되게 그런 사람들. 거의 뭐 죽음을 생사를 같이 나눈 사람인데 생사를 같이. 이게 북한 살다가 북한에 있을 때 같이 알던 사람들을 한국에 와서 많이 만났죠? 많이는 아니에요. 그 만남이 되게 반갑잖아요. 처음에 와서 그죠? 그렇죠. 그걸 만날 때. 제가 사이판을 자주 가는데 사이판 가서 저희 사는 동네 그 성신여대 있고요. 그 근처에 살던 사람 만나고 그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반갑게 지낸 적 있어요. 외국 나갔다가. 형님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살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제일 기뻤을 때요? 제일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즐거웠을 때 있잖아요. 제일 기뻤을 때 대한민국 입국했을 때죠. 한국 왔을 때? 국만 갔지. 북한에서 몰래 남한 TV를 시청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긴 했는데 워낙에 북한이 세뇌 교육을 잘하는 나라라 한국 TV를 보면서도 이게 진짜 한국이 맞을까? 응? 남한도 북한처럼 일부러 이게 일본을 찍고 자기네 나라라고 방송으로 내면 북한 방송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식. 근데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보니까 드라마만 보다 보면 한국에 달동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 다 그런 집에서 하는 걸 안다. 그래 희한하다. 막상 도착을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제일 기뻤지 뭐. 뭔가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 드라마보다 들린 적은 없어요? 응? 드라마보다 걸린 적은 없어요? 걸린 적은. 어디? 중국? 아니,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보다 걸린 적 없어요? 아 본것 같아요? 있죠 뭐. 꽤 있는데 옛날 같지 않아요. 너무 많이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맞아요. 건주가 하면.
저는 가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우리 가정이 내 친형은 감옥에 무기수로 있어요 지금. 가정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이것저것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게 사셨고 자, 그런 게 잘 안 풀리니까 동생은 또 교통사고 갑자기 죽어가지고 어머니는 힘들어가지고 무릎 꿇고 막 왔다 갔다 막 방구에서 기어다니고 힘들어가지고 불을 못 보니까 혼자 가서 울고 어머니 그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국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네. 있다고. 힘들어서 많이 근데 뭐 포기하고 하니까 좀 형은 이제 가져가서 못 나오니까 이제 못 나오는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또 변호사 사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들어갔다 나갔다 했겠어요 그 전에. 그렇게 순간순간 힘들 때. 나는 오죽해서 아버지하고 감옥에 면회 가잖아요. 이제 우리는 고추를 많이 심었는데 충주에서 엄마 아버지가 농사를 줬는데 아버지 우리 고추단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뜨거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형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뭘 돈을 주고 그러냐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우리 일하느라 힘든데 가만히 있는데 뭘 돈, 가만히 있는데 편하게 가만히 있는데 왜 돈을 넣어주냐고. 그때 그랬어요. 철이 없어 아버지한테 막 승질 내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때 어릴 때 뭘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 안 가봤으니까. 그래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대들었다니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형이 막 들락날락 할 때 왔다 갔다 아주 어리석게 행패를 부려. 그냥 단순히 치고받고 싸우다 이걸로 끝나는데 가면 또 경찰관이 뭐 기어들면 경찰을 패요. 그럼 공무집행방에 들어가면 뭐 또 변호사하고 맨날 그런 거였어요. 그 전에. 결국 이제 포기하니까 못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 힘들다가. 설마 그냥 포기하면 그냥 잊고 살더라고요. 포기하면. 그렇죠. 아, 맛있게 먹었다. 이거 혹시 물 없나요? 셀프예요? 제가 갖고 올게요. 아까 콜라를 시켰는데 콜라가 안 나왔네. 콜라 좀 주세요. 네. 콜라 하나요? 네, 예. 콜라 새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이 대출 받은 거 맞아요? 여기로 오는 거? 저 충주에 엄마 아버지 살던 집이 있어요. 충주에. 그래서 엄마 아버지 살던 집이 있는데 거기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다 자고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누가 월 10만 원씩 그냥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냥 그분이 이제 산지 한 3년 됐는데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있어도 그냥 항상 자주 가요. 근처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엄마 아버지 농사 짓던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집에 가면 이렇게 힘들 때 갔다 오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향이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더 잘 아시지 뭐 나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일본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일본이 고향이니까 태어난 곳에 고향 그리워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을 그리워하세요? 북한을 그리워하세요? 뭐 태어났는데 그건 당연히 일본이죠. 그죠? 그런데 저도 북한은 상관없다니까 그냥 살다 온 거. 경유지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또 뭐냐면 또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잖아. 네. 경상도에 또 친척이 부산에도 있고 막 네. 이러니까 일단 뭐 본적은 한국이죠. 그러니까 뭐 난 어쨌든 보면 뭐 따져도 북한에 살았다 뿐이지 굳이 따지면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 고향에 가고 싶죠 많이. 아, 고향은 당연히 가고 싶죠. 그죠? 가면 좀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서 좀 살았던 게 있고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하고. 친구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그 맛에 맨날 자주 가요 충주에. 근데 그 맛에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충주에. 근데 고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향 변하신 분들은 고향 못 가시는 분들은 엄청 마음 고생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향민 분들이 참 안쓰러운 거예요. 결국은 고향에 못 가보시고 돌아가시고 하니까. 맞아요. 전 충주인데도 뭐한 2시간이면 가는데도 그렇게 자주 가거든요. 얼마 전에 뭐 내가 그 한국에서 책을 한 권 낸 게 있어요. 네. 한국이나 쓰러진 서점에 가면. 네. 그거를 한반도 평화연구재단인가? 거기하고 어떤 그 종교단체에서 북토크라고 해서 작가와의 만남 뭐 이런 걸 했었어요. 인사동에서. 근데 그때도 보니까 실향민 자녀 한 분이 오셨는데 마지막에 그 질의응답을 하는데 질문을 하시는데 김주성 씨는 실향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아니 어떻게 생각한다는 그 뜻은 뭡니까? 싫어하냐 좋아하냐는 그런 질문인가요? 하니까 아니 그 실향민 분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당연히 같은 고향 사람이고 북한 사람이고 우리들의 대선배이시고 고생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현재 아무리 이산이 됐다고 해도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가족들하고 막 전화도 하고 송금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것도 안 되고 몇십 년을 참고 오로지 이산가족 상봉을만 기다리면서 한이 마음고생하면서 살아오신 분이고 제가 실례를 들으면은 전국구의 학교나 이런 데 강의를 가면은 꼭 한두 사람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있더라. 누구냐 했더니 실향민 자녀들이더라고. 그래서 난 생각을 했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자기 딸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북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맞아요. 그 자식들이 나한테 다가오겠냐. 그래서 내가 이분들은 실향민 분들은 자녀분들은 제대로 정신적 유산을 넘겨받았구나. 정말 그렇게 해서 만나다 보니까 다 가족 같고 뭐 그렇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분이 막 눈물이 그러면 그렇군요. 근데 일부 탈북민이 이북 오도청을 놓고 자녀들이 지금 그 자리를 안고 그 자리를 넘겨받고 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무슨 북한 탈북민이냐 실향민이냐 자녀지 그 자리를 자기네 북한에서 온 사람한테 넘겨야 된다 막 있다고 그런 개소리를 한 건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어릴 때 친구가 이인영이에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알아요. 어릴 때 좀 같은 고향이고 같은 학교 나왔고 임종석이고 뭐 네, 다 다 그 건물 중이에요. 워낙에 북한에서도 유명한 양반들이 네, 맞아요. 거 있을 때 몰랐죠, 북한에 있을 때는. 있을 때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임종석이, 임수경 다 그냥. 임수경은 알지, 임수경. 이인영도 다 북한에서 다 알죠. 알고 있었구나. 예전에 민주투숙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북한도. 하고. 아니 이한열, 박종철 이런 사람들 북한에서는 그냥 대학에다가 명예학생으로 등록해놓고 책상 의자 다 만들어놓고 하는. 근데 일부 아는 사람만 알지 않나요? 북한에서도? 뭐 그런 임수경은 수도 알겠지. 있겠지. 임수경은 알겠지, 임수경은.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런 임수경 말고 그 이인영 뭐 임종석 이런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남한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전대협. 맞아요. 막 그냥 뭐 북한에서 하도 칭찬을 해야 되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도 있구나. 황석영 선생도 같이 황석영 선생 북평양에 갔을 때 네. 야 남한 작가 처음 봤는데 그때 그 장길산이라고 장편 소설을 김정일이가 야 이거 다 보라 해가지고 황석영 선생 장길산이 그 책 보고 아주 감명 깊게 봤고 나는 참 그런 게 싫었어요. 처음에 와서도 뭐 나도 이거 원래 문학쟁이라 글 쓰는 사람이라 왜 문단에서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문학은 하나여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야, 나 이러면 안 쓴다 그러고 안 쓰고 있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또 깨우침을 받았지. 김 선생은 김 선생의 문학관을 가지고 쓰세요. 뭐 개의치 말고 보수 작가라고 해서 그 보수 작가가 대한민국 작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또 진보 작가라고 해서 진보 작가가 대표하는 거 아니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뭐 경향신문에 칼럼도 냈다가 근데 그 사실 어린 나이에 앞전에 내가 어떤 17살짜리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앞전에 17살 넘어왔는데 이제 중국 대사관에 뛰어들어갔는데 가족이 뛰어들어갔는데 의사 복장을 하고 응급 환자가 있는 것처럼 막 뛰어들어갔는데 성공을 했대요. 근데 그 친구 만났는데 17살에 이제 한국어는 모르고 친척 간다는 거 맞잖아요. 얘는 엄마 아버지는 알지만은. 근데 얘네 술 먹으면 북한 동무들이 그럴 줄은 안 하더라고. 근데 이게 술 먹으면 사투리를 쓰고 싶대요. 근데 그게 어릴 때 넘어온 친구들은 모르고 넘어오니까 막 그런 고향을 이제 일본의 친구들 생각나듯이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형님은 그래도 어린 나이에 넘어오진 않고 이제 어린 나이에 일본 살다가 이제 저기 북한 갔다가 지금 그래도 북한에서도 엄청 지난 다음에 넘어왔잖아요. 일찍 넘어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넘어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기회가 없었던 거죠. 생각이 있었는데. 뭐 생각이야 뭐 북한에 간 순간부터 일본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죠. 근데 기회가 없었죠. 거의 기회나마는 못 가요. 절대 일본 같은 데 어떻게 가요? 못 가지. 근데 하도나 뭐 중국을 통해서 갈 수 있으면 그때는 뭐 중국을 통해서도 간다는 생각 자체도 못 했을 때니까 기회가 없었죠. 그런 없다가 그다음에 뭐 남한 TV를 많이 보면서도 계속 한이 그냥 뭐 이 나라 이 북한에서는 도망치고 싶었죠. 그래서 형님이 한옥정 봤듯이 형님 보고 또 넘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형님이 언론 같은 데 드라마 이 TV에 많이 아니 나가고 뭐가 있냐면 그 외교관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 또 네. 있어요. 네. 방송에 안 나는데 그분들이 나만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 음. 당신을 봤다고 당신을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대학 졸업하고 엘리트층이 저렇게 앉아서 자유롭게 방송하고 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 되게 그 감명을 받아가지고 가면 꼭 좀 만나보겠다고 생각해요. 외교관들은 그런 생각하죠. 많이 봐요. 만나면 끝만 갔죠. 뭐 이렇게 그 북한에서 몰래 봤었는데 얼굴 갖다 드라마 TV에서 그죠? 북한에서 날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 중국 가서. 그러니까 내 말하잖아요. 외교관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이 아. 인터넷을 통해서 날 많이 봤다고. 아 북한에서 본 사람 없구나. 북한에서 본 형은 사람. 북한에서 한옥정 본 거죠? 그건 봤지. 북한에서 본 한옥정을 봤어요. 그건 SBS에서 봤지. 네, 북한에서 본 거잖아요. 실시간이잖아요. 그럼 와서 만났을 때 반가웠겠네. 반갑긴 했죠. 했죠. 근데 뭐 그때는 뭐 그것도 한옥정한테는 옛날 이야기였고 하여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하고 뭐 지금도 친해요. 뭐 그러니까 가끔 뭐. 전화하고 뭐 하고 하긴 하는데 오고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와서 만나고 보니까 그때는 되게 신기했는데 신기했죠. 와서 보니까 아 이렇게 사누나 이렇게 되면서 반가워서 그냥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어요. 했더니 아 그런가 보. 재미없죠 저하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재미있죠. 신순하게 말하죠. 재미있죠. 아니 근데 그게 커피를 같이 먹든 밥을 같이 먹. 커피는 드시는데 커피 잘 드시죠? 뭐 스타벅스 커피를 잘 먹으세요? 뭐 나 저는 가리지 않는데 뭐 굳이 뭐 스타벅스보다도 뭐냐 조용한데 너무 시끄럽잖아 스타벅스가. 좀 조용한 카페가 좋아. 네, 커피를 한 잔 먹든 밥을 먹든 뭐 이렇게 그 한국 친구들도 많고 뭐 사실 사람 만나려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세타민 분들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마음이 너무 편하고요. 그게 뭔가 좀 내가 자꾸 싫다라도 연락을 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물론 이제 너무 그러면 너 싫다면 안 하지만은 그런 거 있어요. 약간 그래도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밥이라도 먹고 그러면은 조금 제가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약간 그런 게 약간 있어가지고 일단 좋아요. 일단
제가 그냥 좋아요, 그냥. 영상 생기니까 좋은 거 아니고요? 아니 그런 것도 그런 거보다도 그냥 좋아요. 이렇게 인생이 우리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살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열심히 해서 영상으로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 소개해 주니까 고맙고요. 근데 좀 사전에 이야기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찍는다고 이거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는 딱 한 1년 됐어요. 그냥 밥만 먹는다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고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딱 1년 됐어요, 1년. 원래 여행 유튜브 하다가 와이프랑 이제 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한 달 돌고 오고 이렇게 회사 할 때는 이제 휴가를 못 내서 못 갔지만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KTX 사면서 KTX 놓고 그냥 여행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한 달 여행하고 또 뭐 저쪽. 그런 걸 찍어서 올렸구나. 네, 처음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찍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세터민 분들 만나는 거죠. 그 이명선님이 제 택시를 tas어요, 우연히. 오 택시 그래? 운전하면서 택시 탔어요. 우연히? 반가워가지고. 우연히 탄 거예요? 난 알죠. 나는 너무 내가 난 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세터민들 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관심 있게 봤잖아요. 딱 하는데 우연히 탔 거죠, 우연히. 우연히 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는. 아유 메이크업을 안 줬더니 막 찝찝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사극할 때 수염 붙이고 막 이러는 거. 수염 붙일 때 여기 풀고 이거 붙이는 거 알죠? 막 사극하고 나면 막 머리 들어가지고 방송국에 막 새벽 3시, 4시 맨날 와서 그리고 지방 촬영 가면 엄청 일찍 만나가요. 그때 그 생각 나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연예인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분 만난 계기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커피 한 잔 먹고 밥을 먹어도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냥 여러 가지가 그냥. 그래요 고맙죠 뭐. 밥도 얻어 너무 먹고. 편하고 사실은 저는 그 여행 가서도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밥 먹고 편하게 커피 먹고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 뭐 살면서 저도 뭐 이제는 이제 우리 뭐 형님이 나보다 한 살 더 많지만은 뭐 그냥 앞으로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마음 편하게. 그냥 그 생각뿐이 없어요. 그냥 뭐 마음 복잡하게 편하게. 뭐 산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뿐이 없어요. 지금은 편안하게. 뭐 지금도 막막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나이에 뭐 취직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미화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맨날 굳히고 있는 중이죠. 뭐가 됐든 벌어야 돼. 딸내미 밥 사줄래도 벌어야 되고. 김신영 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김신영 님이 그거 하잖아요. 김신영이 누구예요? 탈북민? 예. 김신영? 처음 듣는데 이름. 요즘에는 그러면 언제 일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KBS는 격주니까 격주 화요일. 격주. 예.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거의 저번처럼 뭐 이게 그 갑자기 그런 게 들어오죠. 뭐 네. 북토크를 하자, 뭐 강의를 하자. 뭐 강의는 거의 다 없고. 모르겠어요. 뭐 통일교육원 원래 강사도 오래 했어요. 10년 이상 했는데. 다만 나이 들고 힘들어지니까 가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막 한 학기 쉬었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아무래도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중이죠. 그거 하면 또 전국구를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쁜 게 좋죠, 그죠? 바쁜 게 좋은데 뭐 차도 다 팔았지. 뭐 어떤 때는 뭐 대중교통이 없는 데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같죠. 처음에 강사하면서 그래서 뭐 차도 그냥 타고 다니고 했는데 남한 강사들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남한 강사들은 그냥 대중교통이 없는 데는 택시를 타는 한이 있어도 자차를 안 끌고 다녀요. 왜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선생님 차 끌고 가는 건 편하긴 하죠. 근데 그 대신에 차라는 거는 계속 타고 다니면 감가가 되고 그 돈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돈하고 계산할 때 어느 쪽이 이득일까요? 막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아 그러네. 아 물론 뭐 몸이 고생을 하는데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골 마을에 왔다 하면 시골 구경하면서 아이고 사진 찍고 이런 데 있네요. 사진 찍고 참 좋은 방법이잖아요.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다. 저도 이 친구들 동창, 무당동창 모임에 갔을 때 차를 갖다 저기다 저렇게 걸어온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차 볼까봐. 누구나 그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게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아, 오늘 또 이게 신용카드가 오늘 배송 예정이라니 몇 시 올려나 이거 모르겠다. 그럼 내일은 뭐 하실지 아직 내일은 없어요. 내일이 뭐가 있던가? 뭐 일은 거의 없고 집에서 글이나 쓰고 있고 그러죠. 아 내일은 파주에 일이 있구나. 몇 시쯤에 있어요? 아마 10시쯤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일찍 가야겠네. 파주에 무슨 뭐 있어요? 파주에 그 지금 이사를 파주에 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꼭 아시는 부동산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원룸들 한번 좀 볼까 해서 가고 거기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하나 기다리고 있긴 해요. 회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된 쪽이라 해서 어차피 그러면 그거 사무실이 이제 파주에 생기니까 회사 소재가 파주로 이사 운정역 있는 앞에. 그러니까 뭐 운정은 뭐 거의 일산하고 같잖아요.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거기로 가는 거죠. 거기 갔다가 뭐 나머지는 뭐 시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형님 이미지나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 생각할 때 남이 힘들거나 뭐 좋거나 이러면 형님이 이렇게 막 버벅거리고 막 이러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뭐 이런 낯가리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그런 말씀 좀 들어보시죠? 뭐 일단 뭐 그런 남들 속 고민 잘 들어주고 뭔가 해결할 그런 걸 이야기해주고. 왜 뭐든 얘기할 때 남의 일은 잘 보여요. 버벅거리면은 깨끗하게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는 스타일 이렇게 맞아. 느껴지거든요. 네 있어요. 그런 예,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네. 예. 대학생들이고 뭐 그래서 좋아하죠. 뭐 무슨 물어보고. 고민거리 얘기해도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주고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애로되는 받았을 때 거랑 말이에요. 그런 거를 막 전화가 오죠. 네, 와서 네. 선생님 뭐 방송 통해서 인연이 맺어진 친구들도 있고 어떤 거 네. 뭐 알지 못하는데 누구 친구 통해서 전화번호 알았다고. 네. 선생님 좀 이런 거 좀 제가 고민이고 애로인데 그러면 사람 연결시켜주고 뭐 네. 이런 걸 잘했죠. 워낙에 그런 거는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뭐 천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머리는 나쁜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애가 뭐 이런 게 문제다. 잠깐만 나 아는 한국 사람 중에 이런 게 있어. 해가지고 연결시켜주고. 뭐 그 서로가 또 좋다고 하죠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 소개 이런 것도 잘해주고 뭐 결혼 상대나 애인 이런 거 못하는데 뭔가 일이 됐든 그 다음에 내가 저게 있어요. 일부 탈북민들은 안 그런 사람들만 어느 기관에 가서 강의를 했잖아요. 다음번에 뭐 자랑은 아닌데 내가 강의를 하면 반영이 좋아요. 잘 재밌었다고. 다음번에 또 찾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 추천을 해요. 네. 추천을 하는데 정말 뭐 탈북 대학생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추천을 해줘요. 뭐 대체 그렇게 소개해주면은 그 다음에 뭐 빠이빠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좋아요.
소개를 해줘. 근데 어떤 탈북민은 소개를 안 해. 안 해줘. 내가 못할 바엔 남들도 못해야지. 이런 심볼 가진 사람이 있다. 맞아 있어요. 하고 실제 그런 분들은 강의 경력도 없거니와 강의를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도 탈북자들 이야기 듣겠다 뭐이다 하니까 그냥 가라로. 그러니까 뭐 한때 그 문제가 됐었죠. 통일교육원 그 전문 강사라는 거는 거기서 전문 과정으로 이수를 하고 제대로 이게 발탁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 교육만 받고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이런 애들이 통일부 명함을 임의로 파가지고 통일부 강사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명함 뿌리다가 일이 난 적이 있죠. 참 다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 자고자대는 없애야 돼요. 그런 거. 성군하고 그다음에 솔직해야죠. 자기가 아니면 아니라 뭐 강의 의뢰가 들어왔다면 아 사실 나 강의는 못 해봤는데 내가 살아온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이래야지. 아이고 나는 뭐 내 자유총매에서도 강의했고 뭐 그건 강의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자담회지 이야기한 거지. 아니 그렇게 강사를 한다는 사람이 파워포인트도 못 만들어요. 그냥 아줌마인 거야 아줌마. 그걸 그냥 다니면서 명함을 이렇게 가짜로 파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마다 아줌마들 그래 있어요. 자기 어디서 강의들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 파워포인트 만들어줄게. 이거 이렇게 해서 네 스토리를 이야기해봐. 그냥 만들어서도 주고 했어. 그런 거 잘해줘요. 남 뒤치락거린 잘해요. 막상 나는 이렇게 망해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그렇지. 난 때, 체육학 어릴 때부터. 아니 체육학과에도 공부 어릴 때부터 잘했죠. 뭐 일단은 뭐 그렇게 못한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 북한 대학 다닐 때 북한 대학도 교과 과정은 만만치 않아요. 뭐 그러면 시잘되게 정치 과목 빼고는 뭐 김일성이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정치 경제학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확실히 뭐 정치 경제학이나 뭐 이런 철학도 좋아했고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좋아했었긴 해요. 북한에서도 정치 경제학에 자본주의 편, 사회주의 편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배워주고 자본주의 편을 먼저 배워가지고 사회주의 편을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 편을 정치 경제학 자본주의 편 배우고 사회주의 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는 뭐냐면 비교를 해서 사회주의 편은 사회주의의 정치 경제학, 사회주의 경제학이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걸 좀 느끼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표현을 못하지만 자본주의 편이 훨씬 재밌어. 사회주의 편은 재미가 없어요. 표현을 못할 따름이지. 일본서도 근데 공부를 일본에 있을 때 어릴 때 그 생각나잖아요. 공부 잘했잖아요. 아니에요. 뭐 공부 잘해. 초등학교 때 무슨 공부 잘하고 뭐가 있어요. 그래도 말씀하실 때 우리 발표할 때 들었잖아요. 암기를 철저히 잘하면은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암기를 잘하면은 얘기할 때 더듬지 않고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좀 암기를 잘하면은 우리가 뭐 방송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대본 외울 때도 근데 덜 암기 좀 덜 하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런 표현을 잘하시니까 말씀이 저렇게 북한이라니까요. 북한에서 살면 그렇게 돼요. 누구라도. 말도 잘하게 되고 글도 잘 쓰게 되고 그래요. 근데 고생 너무 형님도 고생하셨지만 고생 너무 하신 분들 많이 봤잖아요. 아 진짜 전 세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들 그런 일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일단 그렇게 진짜. 각자 고생들 하셨는데 그 대가를 바라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고생은 그게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만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그 대가는 누가 지불해줘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자 돈도 없는데 외제차 타요. 야 너 그거 힘들다. 너 이거 제대로 유지할 수 있어? 내가 그만큼 고생했는데 이런 거 이해돼요? 네, 맞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저 말하는 거. 이번에 저도 절실히 열심히 느꼈지만
자, 강의를 합니다. 나 이렇게 고생했어. 돈 달라 너네. 강사료. 응당한 걸로 하는 거예요. 물론 강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대가로서 보수는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얼마 줄래요? 진짜 싫어요. 나는 지금까지 강의를 많이 다녔잖아요. 어떤 때는 기관에 따라 교육기관이나 뭐 일부 기관은 또 짜요. 그렇죠. 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 하거든요. 학교 가서 강의했다가도 선생님 듣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도 좀 이야기 꼭 좀 듣고 싶은데 선생님도 또 사범대 출신이셔서 이야기해요. 근데 강사비 많이 못 드리는데 괜찮습니다. 교통비만 나오면 돼요. 가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전략이거든요. 강의 싸다고 내가 왜 다른 데서 20만, 30만 받는데 5만 원짜리 왜 가?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오래 못 가요. 근데 나는 안 가리거든요. 가수에서 5만 원이든 10만 원짜리 해줬어요. 그 와중에 선생님들 누군가가 기업 강의 50만, 100만짜리 연결시켜줍니다. 맞아, 그렇게 연결되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일부 아줌마들, 남자들은 대체 안 그러는데, 강사한테 강의 좀 우리 들으면 얼마 줄 건데요? 얼마라고. 근데 대체 한국 사람들 그렇게 물어봐요. 다른 데서 얼마 받으셨어요? 라고 말할 때 있거든. 그러면 엿대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디 가서 고작에서 20만 받은 것도 나 50만 받았는데 이 뽕을 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기다려요. 안 와. 역으로 거기다 전화해서 연락 준다고 왜 안 주냐고 막 역정을 내고. 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김정일 정권 때 넘어온 사람, 김정은 정권 때 넘어온 사람, 세대차도 있고 연령차도 있어요.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힘든 시기에 오신 분들이 대체 이런 취향들입니다. 고생을 했고, 정말 중국에 가서 번역도 지르고, 하도 좋은 땅에 왔으니까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정은 정권 온 애들, 또릿또릿해요. 지금 20, 30대 애들. 그렇죠. 다 대학 나왔다가 유학 갔다 온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많죠. 나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반 애들. 뭐, 제 자식 뻘 되지만. 근데 그런 애들도 뭐 어떤 한국, 뭐, 재단이 됐든, 뭐, 그런 종교단체가 됐든, 나한테 전화가 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울산에서, 뭐, 저번에, 우리 좀 탈북 대학생들 장학금 좀 드리고 싶은데 추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어느새 나한테 그런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몇 명 골라가지고, 너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괜찮겠어? 하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와중에는, 저 사양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선생님 송이가, 선생님 물론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 힘든 데에 가라. 선생님, 저 대학에 들어가서 느꼈는데요. 한국 친구들은 장학금이 뭡니까? 우리처럼 특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 때문에 밤늦게 알바하고 맞아요. 별의별 일을 다 뭐 수업 쪽에 하고 뭘 하면서 이렇게 맞추는데 저 그거 보고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됐대요. 저 장학금 안 받고 대학 다니고 여기 훌륭한 애들이 있다고. 어떤 애들처럼 뭐 그냥 장학금 얼마 줄 건데요? 이거 100만 원이래. 아니면 안 갈게요. 나 딴 데서 200만 받아요. 300만 이런 거. 그렇죠. 막 그냥 죽이고 싶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뭐 제가 왜 같은 탈북민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솔직히 한국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그거를 그냥 뭐 이게 넘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 어디서도 했어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만큼 정이 많은 민족이 없다고. 여기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보면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정이 많아요. 하고 한국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사기 맞았어요. 그 잡겠다고 경찰서 가고 하는데
돈도 못 찾는데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잘못된데 뭐 이거. 형사님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범죄가 또 성화다는 거지. 그냥 뭐 미국이나 딴 나라처럼 그냥 때려잡을 기세로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대. 귀차니즘. 아유 뭐 말지 뭐 그거 찾지도 못하는데 이런 거. 뭐 저도 이번에 그랬지만 그랬는데. 아, 근데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이 그런 편향을 보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요. 욕먹으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불쌍하고 진짜로 동정하다 싶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그걸 받아들이는 애들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애들, 네가 뭔 상관이냐 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가 뭔 상관이냐 하는 애들 그냥 냅두세요. 이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하는 애들은 이렇게 한마디 해서 누가 쓴소리 하면은 듣는 사람은 그걸 100%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 쓴 걸 어떻게 집어 삼키냐가 문제잖아. 하여튼 난 뭐 심리학자는 아닌데 뭐 탈북민들 속은 이제 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럼 북한을 다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을 다시 아, 미친놈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 가족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거잖아요. 가족은 다 있어요.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래. 네, 근데 이제 있었는데 그게 절절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자꾸 이제 가고 싶어서 그 그림자 꽃 알죠, 영화? 예, 네,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네. 가고 싶다, 안 보내준다, 여권 없다? 네. 인천항 가보세요. 밀항선 너무 많대요. 그렇죠, 많죠. 얼마든지 가요. 심지어 어선 타고 가서 그 NLL 부근까지 가서요. 이거 뭐야 이거 동그란 거. 네. 구명대인가? 네. 그 구명조끼 있고. 오, 그 그냥 그 가면은 그냥 인민군이 와서 잡아간다니까. 네,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그러면은 북한 가족 생각해서 내가 간다 그러니까 북한 가족이 잘해주잖아요, 그 가족한테, 그죠? 집도 이번에 새로 줬더라고요, 집도 새 걸로. 그 그림자 꽃에 그 김연 여자 남편하고 딸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번에. 보여주기예요. 아, 그 아셨죠, 그 이사한 거는. 일단 뭐 일단 가족들한테 잘해주잖아요. 북한의 속내가 아니라고 보여주기라고. 그 태용호 그분 그 20대 여자가 처리해가지고 그놈이 그 작자가 나를 갖다가 저기 예구 가르친다고 따라다니다가 외국 가르친다고 얘기했다가 성폭행했어요 막 이런 거 봤어요 영상. 그 너무 조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작이에요. 근데 그걸 그 조작인 거 다 아는데 꼭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가 어떤 초등학생도 그런 건 안 줬거든요 거의. 근데 그래도 일개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조작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거예요. 확실히 설사 김정은인 총명할 수 있어요. 네. 머리 좋을 수 있어요. 그 밑에서 그 밑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조작이 그러니까 보세요, 북한이 일단은 계급제도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북한에서 가장 우선시 해주고 그다음에 가장 아껴지는 기본 계급이 노동 계급이에요. 그죠? 말 자체로 노동 카드 왔나? 여보세요? 카드인가요? 아이고 지금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몇 시쯤에 오신다고 연락을 주셔야 제가 기다릴 건데. 네? 뭐 한다고요? 문자로 몇 시에 오신다고? 진짜요? 안 한 것 같은데. 문자로 왔는데, 아니,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오고요. 오늘 배송 예정이라고만 왔어요. 몇 시라고 없고. 그러니까 저녁 때쯤 오시는가 했죠. 아닌데? 나한테 그런 문자 안 왔거든요. 그거 어떡할까요, 이거? 네네. 네네네. 그렇게 할게요. 630609.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중에 있는 우편함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630609.
네, 0609. 네. 어디까지 해야겠죠? 그 태용호 그 의원 그 여자 그 실루엣 쩔린 그 얘기에다가 그런 거 믿지도 마세요. 근데 아니 그걸 근데 그렇게 와 나는 그러니까 유치하다 그가 보세요. 노동계급이라는 거는 북한의 강부 등용을 할 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아니 식민지 강점 때 일본 대학에 나오고 일본 대학 나오고 막 수재들 있잖아요. 엘리트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뭐 박사 그때 박사 하신 분도 있고 있어요. 그런 실력가들은 다 배제한 거예요. 일제 통치권에서 뭐 일본 놈들 교육을 받았다고 배제.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대학, 뭐 그때 대학 이선조 없으니까 서울 경성대학이라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에 대학이 많아져. 서울대학 졸업해서. 아이씨. 죄송해요. 여보세요? 네. 네네네네.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 2008년 8월 14일. 사 8월 14일. 네. 근데 그래서 결국 뭐냐. 누가 그때 당시 북한 정권을 대변해서 간부가 됐냐면 지주집에서 모숨을 살던 사람. 철도 노동자. 그래서 일자 무식쟁이들이 간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한 행동을 하는구나. 그게 뿌리예요, 뿌리 쪽에서. 이제는 뭐 세대가 교체돼서 제대로 대학 졸업한 사람이 하고 있지만, 하여튼 핏줄은 그런 핏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 동원해서 아이, 나 정말 나 죽게. 여보세요. 네. 어디요? 발급처? 서울 금천인데, 잠깐만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네, 금천구요. 네, 끝났죠, 이제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 그런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족들도 막 동원해서 막 사촌, 고모, 이모 막 동원해서 막 그놈 나쁜 놈이야 막 이런 방송하는 거 많이 인위적인 많이 거네. 봤죠. 그것도 인위적인 거라고. 예, 막 일부러 시키는 예, 거라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죠. 일부러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거예요. 예, 같이 근무하던 사람인데 그놈 원래 좀 하니까 북한이 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좀 정상적인 인권 국가라면은 예, 그걸 믿어요. 예. 아니잖아. 온통 1부터 10까지가 100%다 거짓으로 예. 허위 날조로 위장된 그런 거 같아요. 것이 북한이에요. 근데 형님 욕하는 거 못 봤어요. 어? 형님 욕하는 거 못 봤어요. 나는 그래 방송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 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안 그 하죠. 누가 있으니까. 네. 야, 이건 뭐 말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구나. 이러면서. 아, 강하게 안 하니까. 여기에 그 믹스 커피라도 없어요. 네, 뭐 잠깐 어디 제가 옮기기 볼게요. 싫으면. 예. 커피 믹스, 커피. 커피 믹스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할게. 예. 여기 커피숍은 있죠, 여기. 밑에 커피숍에서 사갖고 올라와서 드실 수는 있어요. 커피숍 어디 커피숍? 여기 커피숍 있어요. 이게 내려와서 드셔도 되고 네. 식사를 하셨으니까 가지고 올라오실 수 커피숍이 있어요. 어디요? 여기 정면에 보이는데 카운터에서 주문하시면 돼요. 아, 예, 알았어. 예, 예. 예, 예, 형님. 네, 커피숍에 가요? 커피숍에 가서 일단 커피 한 잔 먹읍시다. 네. 예, 아이고. 너무, 와, 그런 거 궁금했었어요, 저는 진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뭐 근데 다- 지금 좀 이해가는 것 같아요. 30년을 살아. 한 나라인데. 담배도 좀 한 대 피우고. 음. 너무 장시간 찍으시네.